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6%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79,500원, 8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22평 회복을 했습니다. 당연히 오늘 매수관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수급 한번 볼게요. 제 수급을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8,800억 매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을 강조하고 거래원을 강조하고 자꾸 이러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매수한다고 올라가고 외국인이 매도한다고 내려가고, 그래 100%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죠. 근데 이게 절대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1,000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요 상승 구간은커녕 그냥 폭락이 나왔어야 돼요. 그쵸? 외국인들이 팔았으니까. 근데 어때요? 매도 물량 자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62평은 지키는 정도에서 끝나죠.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격 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12월 3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반등 구간이 나왔습니다. 현대건설, 한정기술. 제가 지난번에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구간 잡았다고 말씀드렸고 확인까지 시켜드렸을 때 현대건설도 같이 매수했습니다. 요 날이에요. 11월 26일 지난 수요일이죠. 이때 현대건설이 7% 상승 마감이 됐고 장중 고가는 9%까지 떴습니다. 현대건설을 매수한다 그래서 건설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걸 가지고 제가 매수한 게 아니라 현대건설을 매수했다는 건 이제 시공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됐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죠. 24년도에 체코 원전 요때거든요. 요때 두산에너빌리티는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현대건설 움직임 없었죠. 한정기술, 팀코리아로 붙어서 같이 강세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실전에서의 상황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오늘도 매수 구간 잡았고 두산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계속, 그리고 매수 구간 12월 3일 날도 12월 26일 날도 11월 13일 날도 분할 매수 계속하고 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가격대를 유지하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내용들이 시장에 굉장히 악재가 되고 무조건 빠져야 되는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매수권을 잡지 않겠죠. 근데 상관하지 않고 반등하는 구간마다 계속 매수권을 잡죠. 그럼 결과를 보시라고요. 결과를 보면 어때요? 188%까지 수익 구간 커지죠. 25년 7월 1일 날 수익 실현한 내용입니다. 올려서 보면 7월 달에 두 번의 차익을 더 보죠. 151, 117% 분할 매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매수 구간 잡고 있어요. 근데 여기 9월 달에 매수한 구간도 보면 반등 확인하는 족족 매수 구간을 잡고 있었다는 점. 왜 그럴까요? 가격대를 유지했잖아.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때는 외국인들 매도가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외국인 잠깐 매수 구간 잡고 지금 또 매도 구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또 올라가서 여기 큰 화면으로 보면 어때요? 22평을 회복하는 부분들이 나왔죠. 선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랬어요. 선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그게 그렇죠. 삼성전자의 시세. 왜? AI 투자가 계속 되고 있어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하이닉스 어때요? 하이닉스 상승세 유지, 그리고 반등 지금 진행 중. 이렇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의 움직임 필요하다 그랬죠? 미국 시장의 움직임 보면 나스닥입니다. 크게 보면 요래요. 22평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양봉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약간의 조정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2평 정도의 완만한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 이때 두산에너빌리티도 살짝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당연히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됩니다. 매수 구간으로 잡는다고 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싸게 잡아서 뭐 75,000원에 잡을 거야, 7만원에 잡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떨어지고 다시 79,000원으로 올라와 또 사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어떤 악재가 있거나 또는 호재가 있거나, 그쵸?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었겠죠. 근데 실체화된 게 있느냐, 즉 실적으로 치환된 게 있느냐, 내용을 보자고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고평가 됐느니 이런 얘기들을 할 필요가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올해는 오히려 24년도 대비해서 역성장이 예상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에는 밥캣의 실적까지 포함되어 있고, 밥캣의 실적은 경기에 따라서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 경기는 미국에서도 AI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역성장하고 있다는 게 됩니다. 실제 보여드릴까요? 쭉 보시면 연결회사 두산 밥캣, 그쵸?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산 4조 원.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즉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건 순수히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에 따라서 먼저 시세를 냈었던 건 뉴스케일 파워 플러스 오클로에 대한 시세가 진행되고 있는 거였고, 우리가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는 설계만 하기 때문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배 이상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조정을 받는 게 맞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조정을 거의 받지 않고 여기서 9만 원대에서 7만 원대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조정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국 시장 움직임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어떻게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는지. 자, 내용 보시면 뉴스케일 파워. 자, 어떻습니까? 많이 빠졌죠?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대비해서 1.8달러부터 57달러까지 올랐거든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거 맞습니다. 반토막이 더 났으니까.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도 반토막이 났어야지 안 났잖아요. 즉 지금은 설계에 대한 부분은 정해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공 쪽 그리고 주기기. 시공할 때 주기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그런 부분들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두산에너빌리티의 네이버 뉴스 탭을 보더라도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화면이죠.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개되어 있는 뉴스, 모멘텀, 이슈에서 시세가 나올 때, 즉 신고가를 쳤을 때 그 시세가 진짜 시세입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하고 있다, 뭐 해요, 이거다, 저거다 이런 얘기 있나요? 없죠. 근데 왜 올라요? 그쵸? 갈 때가 됐으니까. 그럼 우리는 갈 때가 됐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걸 인정을 하고 세력들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런 것들 싹 다 빼버리고 시세만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단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는지를 봐야 우리가 답을 보고 매매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 앞단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보셨던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어때요? 매수 구간 34% 이렇게 터지죠.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한미반도체 어때요? 매수 54%.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어때요? 여기 76% 이렇게 터지죠. 그리고 연결되는 거 로보티즈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모두 신고가죠. 101%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여기에서 뭘 맡고 있어요? AI, 에너지. 로보티즈는 뭐예요? 피지컬 AI. 이걸 다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GPU, 그리고 GPU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HBM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론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레거시 반도체 이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선행되어지는 것,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간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22평을 수렴했고 22평을 돌파했고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뭐겠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간다. 단 확인하면 매수관 잡아라. 이것 때문이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볼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내용 나오잖아요. 뭐 6기가와트급 보급 추진, 인허가 속도 낸다. 2030년까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뭐 다른 것들 보면 뭐 미국발 훈풍 어쩌고 저쩌고 이건 중요하지만 그냥 구색 맞추기죠. 기사에. 그리고 쭉 이렇게 보면 다른 내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뭐 2주 만에 4,000피 탈환, 외국인 기관 순매수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밑에 공시를 보더라도 어때요? 별거 없어요. 그렇죠? 근데 별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왔습니까? 조정 나오고 22평을 회복을 했어요. 왜?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만 보더라도 매수관 잡을 수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를 저는 12월 3일 날에도 매수관을 잡았습니다. 왜? 반등 확인이 됐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들 그리고 주도주들 위주로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바이오가 튀기 시작했었는데 그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래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신고가 구간에 있었다는 게 되는 겁니다. 즉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순환매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순환매 구간에 들어오기 전에 이격이 크게 발생했고 이격 조정을 받은 거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거 업종 차트입니다. 코스피도 22평 회복을 했죠? 그쵸?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도 22평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야기를 드릴 때 삼성전자보다는 시장이 강하다. 하이닉스는 시장하고 같이 움직인다. 두산에너빌리티도 22평 돌파할 때 어떻게 됐나요? 코스피 돌파했죠. 즉 시장하고 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다. 주도주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매수관 잡으세요. 기다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까지 잡았을 때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어떤 종목을 잡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거부터 봐야겠죠. 12월 3일 두산에너빌리티 오전 10시 25분 두산에너빌리티 3% 상승 5%대까지 높여잡아라. 이때 가격이 77,500원입니다. 종가 얼마? 79,500원이죠. 6% 상승한 가격대고요. 밑에 보시면 현대건설까지 같이 잡았습니다. 현대건설도 4.5%였는데 종가 보면 7%까지 강세 구간이 있었습니다. 한정기술도 있었는데 한정기술은 아직 매수를 안 잡았습니다. 한정기술로 들어갈 돈을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로 몰아서 갈 예정이고 이건 분할 매수 자금으로 활용을 하겠죠. 자, 밑에 보시면 원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쭉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전 종목 급등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6% 상승 매수 완료했고 현대건설 7% 상승 매수 완료했다. 한정기술 8% 급등했지만 매수는 안 했다는 점. 그리고 밑에 종목이 그룹화되어 움직이고 있다. 그쵸?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다 튀기 시작하죠. 반도체가 9월달 10월달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원전 종목 그룹화되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모두 신고가 종목이 움직이고 있고 원전 종목도 모두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모두 다 끝났다.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그게 오늘이었습니다. 12월 3일.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반등은 나왔고 미증시 시험할 때 약간 주춤할 수 있지만 보유는 하되 매수는 반등 확인할 때만 하면 된다. 그게 12월 3일과 같은 이런 날이죠.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무조건 주도주만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주도 섹터는 소통방에서 모두 매일매일 공유하고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소통방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쵸? 매수 계속 잡고 있죠? 12월 3일 쭉 올려서 보시면 오늘 매수 잡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계속 매수 구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런 부분들 모두 공유하고 그리고 11월 달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로보티즈 반등도 빨라요. 근데 로봇주가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올랐다.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등이 빠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원전의 대장주죠.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등이 빠를 겁니다. 앞으로 시세도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원래 그랬으니까. 로보티즈 마찬가지죠. 그쵸? 몇 프로 수익? 101% 수익 구간. 언제? 신고가 구간.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죠.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로보스타. 그쵸? 신고가 57%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지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여기 이런 식으로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격적인 부분 보라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로봇주도 최근에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고 그쵸?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5, 6월달 강했고요. 9월달 강했습니다. 근데 가격대를 지키죠. 이때 당시에 외국인들 매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상관하지 말자.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권 잡자. 조정은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12월 3일처럼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 여기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